근데 오늘은 그 하나은행에서 나온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이걸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. 요즘같이 좀 불확실할 때 한국의 부자들은 뭘 주목하고 있는지 핵심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죠. 네, 이 보고서가 단순히 뭐 투자 동향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. 그 영리치라고 하죠. 새로운 부의 주역들부터 시작해서 가상자산, AI, 그리고 심지어 결혼관까지.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. 2025년을 앞둔 부자들의 속마음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근데 먼저 보니까 내년 경제 전망 이거 상당히 좀 어둡게 보네요. 실물 경제는 75%, 부동산은 64%가 부정적이라니 이 정도면 꽤 비관적인데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그 수익성보다는 안정성,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예요. 자산 구성 자체를 뭐 확 바꾸겠다, 이건 아니지만요. 66%, 그 안에서 세부 내용을 좀 조정하겠다, 이런 거죠. 아, 안정성이요? 네,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안정지향 같은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. 그냥 뭐 현금만 쌓아두는 그런 소극적인 거랑은 좀 달라요. 물론 뭐 투자 의향 1순위는 여전히 예금 40%이긴 합니다.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니까요. 근데 동시에 그 불안기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32% 있잖아요.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, 이것 때문에 채권 32%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. 아, 금이랑 채권이요? 네, 그러니까 뭐랄까, 약간 스마트한 안정을 추구한다고 할까요? 스마트한 안정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예금, 금, 채권이면 사실 전통적인 안전자산 아닌가? 확률도 보면 연한 5%에서 10% 정도 48%가 목표. 이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. 아주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중수익 정도군요? 네. 그리고 부동산은 보면 매수 의향 44%는 좀 줄고 팔겠다는 의향 34%는 조금 늘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거 외에는 약간 금융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죠. 아, 그래서 실제로 2024년에 금융자산 비중이 총자산의 49%까지 늘었군요. 맞습니다. 특히 그 해외 주식 보유자가 54%나 되고 보유 비중도 22%예요. 그리고 ETF 보유자도 40%나 되고요. 이 증가세가 아주 두드러집니다. 와, 안정성을 추구한다면서도 해외 투자나 ETF 같은 새로운 기회는 계속 찾고 있네요. 여기서 특히 그 영리치들의 움직임이 좀 다르다고 하셨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40대 이하 영리치들이요. 50대 이상 올드리치보다 뭐 거의 2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의 자산 증식 방식이 좀 다릅니다. 부동산 의존도보다는 금융자산 투자에 훨씬 더 집중하고요. 실제 투자하는 자산 비중도 더 높아요. 영리치는 41.7%, 올드리치는 38.0% 차이가 좀 있죠. 단순히 젊다는 걸 넘어서 투자 성향 자체가 훨씬 좀 공격적이라고 해야 하나요? 필요하면 대출까지 활용하겠다 이런 비율 21% vs 5%가 4배나 높고 정보를 얻는 방식도 다르네요. 온라인 커뮤니티 47%나 유료 정보 7% 같은 걸로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고요. 맞아요. 이게 그냥 세대 교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. 이 영리치의 부상은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무게 중심 자체가 그 전통적인 부동산에서 좀 더 유동적이고 디지털화된 금융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. 당신의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울 때도 이런 변화의 의미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선호하는 자산도 좀 다르겠네요. 네. 주식이 78%로 가장 높고요. 그다음에 가상자산 29%, 그리고 금이나 예술품 같은 실물자산 41% 순이에요. 특히 그 해외 주식 투자 비중 있잖아요. 국내와 해외 비중을 보면 영리치는 70대 30 정도인데 올드리치는 80대 20이거든요. 해외 비중이 더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. 아, 가상자산 이야기가 나왔네요. 이거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. 부자들 사이에서도 투자가 늘고 있다고요. 네. 전체 부자 중에서 가상자산 보유율이 한 18% 정도 되는데 이게 증가하는 추세예요. 투자 방식도 예전처럼 뭐 한두 개의 코인에 확 몰빵하기보다는 4종 이상 이렇게 분산 투자 34% 하거나 아니면 목돈을 한 번에 넣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매입하는 식으로 좀 진화하고 있어요. 물론 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5% 이상 수익률 경험 비율이 보유자는 42%, 미보유자는 29%거든요. 그만큼 큰 손실 위험도 당연히 따르고요. 그렇죠. 위험하다는 건 다 알 텐데 그런데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? 예전에는 뭐 그냥 수익률 높더라 주변에서 추천하니까
이랬다면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요. 네, 그 투자 계기를 보면요. 예전엔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이나 주변 영향이 컸는데 지금은 접근성이 쉬워졌다거나 아니면 그 자산 자체의 성장 가능성, 이걸 보고 투자한다는 응답이 늘었어요. 부자들 역시 위험성 70%가 인지는 알지만 일반 대중보다는 그 성장 가능성, 부자 21.5% 부스, 일반 17.4%에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. 이것도 결국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움직임,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 넘어가서요. AI 자산 관리, 이건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아직은 좀 신뢰도가 낮아서 15% 그런지 실제 이용 경험은 적다. 84% 경험 없음. 이렇게 나왔네요. 네, 아직은 좀 그렇죠. 하지만 일단 경험해 본 사람들은 효율성이라든지 뭐 수익성 면에서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. 특히 그 복잡한 절세 문제나 세무 관리 45% 기대,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 분석 33% 기대에 같이 개인이 혼자 하기 좀 어려운 영역 있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AI의 도움을 기대하는 심리가 좀 보입니다.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잠재력은 보고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결혼관 얘기도 좀 흥미로웠어요. 부자들이 일반 대중보다 결혼을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요. 필요하다 36%, 모스 27%. 이것도 그렇고 배우자 선택 기준도 좀 인상적이던데요? 네, 그렇죠. 개인의 성품은 당연히 중요하게 보고요. 근데 그 외 집안의 경제력 48%나 가족 분위기 57%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. 집안 경제력이나 분위기까지? 네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결혼 후에 그 정서적인 만족도가 78%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에요. 이게 단순히 뭐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안정감 같은 게 부를 유지하고 또 늘리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.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. 네, 그러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2025년 한국의 부자들은 경기 불안 속에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해외 투자나 ETF, 심지어 논란의 가상자산까지 계속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진화시키고 있다. 뭐 이런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영리치의 부상이 이런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고요. 그렇죠. 안정적인 예금, 금, 채권부터 시작해서 성장성을 보는 해외 주식 ETF, 그리고 논란 속의 가상자산까지 자산 관리의 스펙트럼 자체가 훨씬 넓어지고 그만큼 개인의 판단과 전략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뭐 AI 활용에 대한 기대라든지 결혼관에서 엿보이는 가치관까지 포함해서요. 부의 모습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보고서에는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. 당신의 자산 관리나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 영리치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부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그들이 보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부의 기준이나 금융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